네, 급진파의 섣부른 판단으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옹건개화파가 독재를 하게 됩니다. 독재를 하니까 뭐 제대로 된 비판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치가 개판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년 뒤 종교 동학을 이용한 농민들의 동기가 또 일어납니다. 원인, 옹건파가 독재를 지속하면서 정치가 개판이 됐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봉기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많이 있지만 조직적이지 않아서 실패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의 조직인 포접제 조직을 이용해서 정부군을 크게 이겨버립니다. 큰일 났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점령했걸랑 동학농민교도들이 전주에서 야 알았어 니네 농민 말 들어줄게 하면서 화친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니네가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뭐야? 하니까 농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정치하기 위한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서 열심히 개혁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포접제 집강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학 조직으로서. 일단 동학의 가장 큰 특징 이전 봉기와는 다르게 동학 조직인 포접제를 이용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해보지 못했는데 전주화약으로 집강소를 설치해서 스스로 정치를 한번 해봤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랬으면 우리나라가 또 좋아질 텐데 일본군이 쳐들어와요. 공주의 우금치란 곳에서 쳐들어와서 농민군들을 개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때 급진파가 몰락했듯이 동학농민운동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요구합니다. 니네가 옹건파가 독재하면서 맨날 청나라식으로 개혁해서 문제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해줄게 하면서 가보 을미 개혁을 일본이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해요. 그리고 너네 청이 내정 간섭하면서 청식 개혁을 하면서 문제가 됐잖아. 내가 청나라 쫓아줄게 하면서 청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이 이겨요. 청일 전쟁에서 한반도 옆에 있는 요동반도 또는 야오둥반도를 일본이 뺏어버립니다. 이기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 있는데 몰라도 돼.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친구 나라인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라오둥반도를 돌려주라고 일본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렇더니만 세 나라가 얘기하니까 일본이 돌려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청일전쟁에서 져서 청나라는 내정 간섭이지 못해요. 물러나야 돼요. 이 옹건개화파는 완전히 끈떨어졌어요. 자기 도와주던 나라가 없어지니까 친청파들이 러시아가 세네 상국 간섭하는 거 보니까 칠러파로 변합니다. 명성황후, 민씨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해버립니다. 시의 뜻이 뭐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왕의 마누라, 국모죠, 국모. 이 위정착세 세력 드디어 열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분만 들고 상소문만 올리고 이런 주장이나 했는데 드디어 붓을 칼로 바꿔듭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병은 을미의병운동이 되겠습니다. 갑오을미 개혁하면서 머리카락 상투 튼 거 알지? 그거 다 자르라고 명령을 내렸걸라? 발이 뭐야? 모발 머리카락을 잘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열받죠? 신체 발부 수지 불감해상 효지시하라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걸라? 그리고 또 국모를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을미의병운동입니다. 이때까지는 양반만 의병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평민의병장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을미의병이 일어난 틈을 타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가다 파천 러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공사관으로 도망가면 먹고 자고 해야 되죠. 그러면 숙박비랑 식비 내야 되죠. 그래서 뭐 산림체벌권 뭐 이런 것들, 이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철도 구설권, 철도 놓게 해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런 이권이 러시아한테만 주면 되는데 딴 나라한테도 막 뺏겨요. 왜냐하면,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왔어요. 최고로 혜택 주는 국가한테 하는 것처럼 주는 이권만큼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걸라? 러시아한테만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한테, 미국 같은 나라 최국 대우 조항 맺었걸라? 러시아한테 100만 원 주면 미국한테도 100만 원 줘야 되고, 프랑스한테도 100만 원 줘야 되고, 최국 대우 조항을 맺은 나라들한테 다 이권을 줘야 돼요. 막 뺏겨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나섭니다. 야, 이권 그만 뺏기고 돌아와라 하면서 만듭니다. 독립협회의 특징, 이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하나는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을 발간해서 빨리 개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똘똘 뭉쳐서 딴 나라처럼 부국강병을 이루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요. 집회하는 거야, 집회. 여러분, 누가 이제 연사가 나서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나서서, 여러분, 가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도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쩌고 뭐 이런 거. 정치를 개혁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개최해서 계몽은 해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 독립협회도 일본식 개혁을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이라 그랬지. 일본식 개혁을 하자 그러면서 또 일본한테는 되게 호의적으로 대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조선이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사랑의 3.1번 김동현 지금 방송 들리면은 사랑 교무실입니다.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이해가 안 되거나 인과관계가 안 맞거나. 구본 신참, 옛날 거를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청식개혁을 하겠다, 이겁니다. 양문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다시 또 온건파가 또 독재를 해요. 황권은 무지 강화되었지만 온건파가 또 독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또 한 번 겪었으면 되는데, 독재 때문에 동아농민운동 같은 게 일어났걸라? 한 번 실수한 거면 되는데 또 독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하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을사조약. 러일전쟁에서 일본 승리해요. 이 사이에 러일전쟁이 있었어. 저거 보면 좋은데, 미스터 션샤인. 친구들아, 그거 봐. 19편서부터라도 봐. 이때 1학년 3반 금은아, 1학년 3반 허세희, 1학년 2반 강태령, 1학년 2반 장진영, 2학년 2반 건기람, 2학년 2반 박미수 학생은 1층 교무실로 옵니다. 1학년 3반 금은아, 1학년 3반 허세희, 1학년 2반 강태령, 1학년 2반 장진영, 2학년 2반 건기람, 2학년 2반 박미수 학생은 1층 교무실로 내려옵니다. 자, 주권에는 내정권과 외교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그걸 통째로 감독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오는데, 이토 히로부미 잘 알죠? 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한테 암살당하죠.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그냥 주권 2개 중에서 하나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또 안 있겠죠. 을사의병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을사조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때는 좀 달라져요. 양반 의병장들은 뭐
저기 평민 의병들이 막 잘못하면 막 뭐가 지대박고 막 그럴걸라? 그러니까 평민이 의병으로 참가하고 싶겠어? 그리고 일반 양반 의병장들은 저기 일본 애들이 자고 있잖아? 그러면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푹 찔르면 되잖아. 좀 유교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깨워서 일어나서 내 칼을 받으라 그러면 일본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럴까 아니면 일어나서 어이 뭐야 하면서 뻥 쏴 죽일까.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런데 평민 의병장들은 다릅니다. 유교 공부 같은 거 안 했죠. 저기서 자고 있으면 가지고 모가지 쓱 자르면 되죠. 이렇게 효율적인 의병장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 단계 발전했죠. 자, 그리고 이 개화 계열도 달라집니다. 을사조약 전후로 해서 이전처럼 계몽도 계속해요. 신문 같은 것도 막 황성신문, 뭐 대한매일신문 이런 신문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계몽을 열심히 해요. 게다가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한 적이 있걸라? 그걸 막 반대했어요. 그러면 일본도 싫어하는 거죠. 반일. 개화파도 발전하고 의정철사 세력인 의병들도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본은 정미 7조약 07년에 고종을 퇴위시키며 버립니다. 외교했다고. 헤이그에 밀사 파견하고 막 미국에 밀사 파견하고 막 그랬다고. 요것도 미스터 선생님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하나씩 우리나라 주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정권까지 뺏기 위해서 장관 바로 밑에 차관도 일본인으로 두게 됩니다. 이제 내정권 여기 다 뺏어간 거예요. 자, 군대가 해산됐죠. 드디어 의병 운동이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운동과 전쟁의 다른 점. 전쟁은 군인 대 군인의 싸움이야. 해산된 군인이 참여하니까 일본군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정민연서부터 정미출조약 이후에 군대 해산으로 군대가 의병에 가담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3도, 강원도 경상도 이런 거 창의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총대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버려서 실패하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신민회란 애국개몽운동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맨날 싸우고 올라 사이가 안 좋걸라? 야, 지금 개화정책 펴야 되는데 너네는 지금 칼 들고 싸우고 있냐? 지금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무슨 개화정책이냐? 하면서 의병이랑 맨날 싸워요. 얘네끼리도 맨날 싸워요. 신문에서는 얘네 욕하고 폭도들이라고 도적들하고 욕하고 얘네들은 얘네 막 암살하고. 요것도 잘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신민회만은 다릅니다.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의 장점을 다 합쳐서 의병들을 떼돌려요. 해외에 군사 양성하기 위한 기지, 뭐 삼원보 같은데 막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전에 하던 대로 계몽 및 나라 실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도 계속하는 그런 단체. 이게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상입니다.